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우 씨가 이번 달 말쯤 집에 인사 가자고 하더라고. 이번 달 말에? 어, 아무래도 정우 씨가 장남이다 보니 빨리 결혼했으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잘 됐네. 정우 정도면 우리도 안심이지. 난 장남인 게 좀 걸리던데 엄마는 괜찮은 거야? 장남인 게 걸리긴 왜 걸려? 그럼 이 세상 장남들은 다들 결혼 못하게? 단지 장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면 내가 맏며느리가 되는 건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지. 내가 들어보니 맏며느리란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인 것 같더라고. 특히나 정우 씨네 집은 3남매나 되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 라며 제가 걱정스레 고개를 떨구고 있자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현명한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넌 어디 가서든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넌 마음이 따뜻해서 잘 해낼 거야. 엄마가 다시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 정우 씨가 그동안 몰랐던 얘기를 해줬거든? 몰랐던 얘기라니?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게 정우 씨한테 여동생이 있다고 했잖아? 그랬지. 여동생이 막내라며. 어. 그런데 오늘 조금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라며 제가 잠시 말을 멈춘 채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궁금한 듯 재촉했습니다. 놀랄만한 이야기라니 무슨 얘긴데 그래? 그게 정우 씨 여동생이 친동생이 아닌가 봐. 친동생이 아니라니? 그럼 입양을 했다는 말인 거야? 그렇지. 입양을 한 거지. 정우 씨 어머님한테 여동생이 있었다는데 그 동생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정우 씨 부모님이 지금껏 키웠다고 하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어쩜 그렇게 좋은 분들이 있다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라니 더욱더 안심이 되네. 그지?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 당연하지. 본받을 게 많은 분들이시네. 라며 엄마가 다시 한번 감탄을 하고 있었고 제가 걱정스레 입을 뗐습니다. 근데 내가 맏며느리로서 잘할 수 있을까? 혹시나 실수하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될 게 뭐가 있어. 오늘 정우한테 그런 얘기 듣기 전까지는 별 생각도 없었잖아. 근데 그 얘기 듣고 오히려 네 마음이 이상해진 거잖니. 이상해진 건 아닌데 부담감이 생긴 건 사실이야.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 넌 그냥 그 얘기 안 들었을 때랑 똑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야. 굳이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다는 거지. 오래전부터 정우 부모님이 키워서 그분들은 당연히 당신 친딸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 그렇네. 원래 키우다 보면 핏줄 그런 거보다는 키운 정이 더 큰 법이야. 내 친구 중에도 입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이 키우다 보면 입양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 그게 바로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야. 키우는 순간부터 내 자식이라는 생각만 든다잖니. 그러니까 너도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네.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암튼 두 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네. 복 받으실 거야.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이라서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라며 엄마가 몇 번이나 시부모님 칭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뒤 시댁에 첫 인사를 갖고 가서 보니 시누이는 밝아도 그토록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교도 많고 예의 바른 모습에 참 잘 컸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면 큰 문제 없이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겠다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를 한 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시댁 가족들과 잘 지냈는데요. 시부모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님이 급히 말렸습니다. 넌 그냥 앉아서 네 시누이랑 놀고 있어. 네? 음식도 못 도와드렸는데 설거지는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다. 그릇 위치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마.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쉬렴. 이게 다 나중에 우리 딸도 시집가면 예쁨 받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생각해봐라. 내가 며느리를 막 부려먹으면서 우리 딸이 잘 되기 바라는 거 자체가 웃긴 거잖니. 나중에 내가 진짜 힘들거나 하면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며 시어머님이 활짝 웃었는데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만 있으면 고부 갈등 하나도 없을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가 시어머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시댁 가족들은 하나같이 예의가 바르고 활기가 넘쳤는데요. 그 모습에 저도 자연스레 시댁 가족들에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소개했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비동서가 나름 말도 잘하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도 자주 놀러 왔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민우 여자친구 말이야. 소연 씨요? 그래, 소연이 말이야. 소연 씨가 왜요? 아니 성격이 좋은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너무 자주 오잖니. 그냥 성격이 좋은 거 아닐까요? 글쎄다. 너무 자주 오니까 영 불편하고 그렇네. 이건 주말마다 여기 와서 밥 먹고 놀다 가잖니. 한 달에 한 번만 찾아와도 불편할 텐데 매주 찾아오니까 이제는 반찬을 뭘 해야 할지 그 걱정부터 된다니까. 하긴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잖니. 거기다 말도 어찌나 많은지 아주 정신이 없다니까. 그리고 가끔 보면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번에는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잖니. 이상한 소리라니요? 글쎄 말이야.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잖니. 네? 여기 들어와서요? 제가 놀란 채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우린 자식들 결혼시키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 생각이었거든. 근데 뜬금없이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잖니. 거기다 너무 자주 오다 보니 우리 딸도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아가씨가요? 그래. 가끔 보고 있으면 우리 딸한테 막 잔소리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니. 무슨 잔소리라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는데요. 시어머님 말에 따르면 예비동서가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예비동서가 시누이를 못마땅해 하는 게 느껴졌다네요. 그랬기에 시누이도 예비동서를 불편해했고 예비동서가 오면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는데요. 예비동서가 시누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말을 했다네요. 윤정씨, 과일 좀 준비해 줄래요? 네? 과일이요? 밖에 엄마 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니가 직접 과일 준비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손님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와서 좀 해주면 안 돼요? 라며 예비동서가 시누이에게 다시 말을 하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예비동서를 말렸답니다. 저기 내가 해줄 테니까 그만하렴. 원래 우리 딸은 이 시간에 책 읽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거든. 그러니 우리 딸은 그냥 놔둬라. 어머님,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고 하잖니. 시간이 갈수록 예비동서의 행동이 도를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던지라 시어머님 목소리에도 짜증이 묻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왔는데도 밖에 안 나와보고 그러길래 나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네가 올 때마다 우리 딸이 대기하고 있을 순 없는 거잖니. 내가 과일 가져다 줄 테니까 가서 앉아 있으렴. 아닙니다. 과일은 안 먹어도 됩니다. 예비동서가 풀죽은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돌아갔다는데요. 시어머님이 영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각이 좀 짧은 것도 같고 암튼 왠지 많이 불편하고 그렇네. 근데 아가씨한테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지가 뭔데 우리 귀한 딸한테 과일을 내오라 마라 그러고 있어. 나도 잘 안 시키고 있는데. 라며 시어머님이 그제서야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예비동서는 자주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와서 다 같이 외식을 했는데요. 식사를 하러 간 곳에 도련님과 예비동서도 미리 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살짝 양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를 하던 중 시부모님이 땅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두 분 다 양가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고 누군가 비싼 가격으로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니들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누가 사겠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러 갈 참이야. 땅이 꽤 넓어서 팔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만나보고 올 참이야. 가격도 적당한 가격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잘 됐다 싶더라고. 시어머님이 물려받은 재산이었기에 저는 별 상관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순간 예비동서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땅을 왜 파시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어머님도 외할머니께 물려받으신 거라면서요. 그렇지. 유산으로 받은 거지. 근데 그걸 파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라는 예비동서의 말에 가족 모두 얼음이 된 채 예비동서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놀란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동서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님도 유산으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유산으로 받았으면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팔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가족들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예비동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한 건가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유산으로 받은 걸 처분하겠다는데 니들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웬 참견인 거니? 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인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예비동서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자 시어머님이 피식 웃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딸인 나한테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니까 나도 땅 팔아서 우리 딸한테 물려줄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윤정 씨한테요?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비동서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모습에 가족 모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말렸어요. 소연아, 너 왜 그래? 내가 뭘?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우리 부모님 재산에 관여를 하냔 말이야. 우리도 곧 결혼할 건데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됐으니까 넌 그만해. 라며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말렸는데요. 그쯤에서 도련님 표정도 말이 아니었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것인지 예비동서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지만 결혼하면 나도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 할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알 만큼 다 알거든요. 근데 윤정 씨한테 유산 주는 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 만큼 다 알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련님과 예비동서를 둘러보자 예비동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다시 한번 튀어나왔습니다. 윤정 씨가 친딸이 아니라면서요.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데 재산까지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다 가족들이 입양하라고 오냐오냐 해줘서 그런 거라니까요. 너 지금 뭔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건데 다들 오냐오냐 해주니까 자기가 무슨 공주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자기 위치가 어디인 줄 깨닫게 해줘야 한다니까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너 지금 그 거지 같은 입으로 귀한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거지 같은 이라니요. 어디서 감히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귀한 딸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민우 너 잘 들어.
우린 니들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결혼하려면 영 끊고 살던지 해. 어디서 데려와도 별 거지 같은 걸 데려와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고 있어.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는 바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와중에도 예비동서가 거품까지 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넌 귀한 내 딸한테 그따위로 말한 거니? 민우 너 당장 얘 데리고 나가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디서 별 거지 같은. 시어머님이 있는 대로 노려보는 모습에 도련님이 급히 그 여자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그 여자가 못 간다고 버팅기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결국 시아버님의 생신은 엉망이 됐고 시댁에 모여서 다들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뭘 그렇게 심란한 표정들이야. 난 오히려 잘 된 것 같은데. 잘 되긴 뭐가 잘 돼. 엄마, 그런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집안 꼴이 어땠겠어? 근데 오늘 그 여자 실체를 다 봤는데 설마 작은 오빠가 결혼한다고 하겠어?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폭망한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니까? 우리 딸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당연하지. 그리고 난 그 여자 덕분에 내가 엄청 귀한 딸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 아까 말이야 엄마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착한 우리 엄마도 화를 낼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니까. 귀한 내 딸한테 그따위로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겠어. 암튼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 맞는 말 같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맥주에 치킨이나 먹을까? 아까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네.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미소를 짓는 모습에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바로 치킨 배달시키겠습니다. 우리 모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치킨은 한 3마리는 시켜야겠죠? 에이, 3마리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4마리 시키죠. 오늘은 제가 치킨 살게요. 오, 역시 우리 아가씨가 센스 있다니까요. 제가 치킨을 주문하고 맥주를 사러 나가려고 하자 신우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신우이와 편의점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아까 그 사람 얘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요. 가족들 마음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난 이래서 아가씨가 참 좋더라고요. 밝고 예의 바르고 어디나 놔도 자랑스러운 우리 아가씨라니까요. 라며 제가 칭찬을 하자 신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뒤 도련님은 그 여자와 헤어졌는데요. 헤어지는 와중에도 그동안 준 선물을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어찌나 지저분하게 행동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어찌됐든 도련님은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난 뒤 신우이가 소개해준 사람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돼지갈비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도련님 전 여친과 다시 조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식당은 돼지갈비를 구워주는 곳으로 주문을 하면 직원이 와서 직접 구워줬는데요. 고기를 구워주러 온 사람이 바로 도련님 전 여친이었어요. 그 사람도 우리를 알아본 것인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멈칫거리고 있자 누군가 다가와서 화를 냈습니다. 기다리시는데 빨리 안 굽고 뭐하고 있어? 네, 어머님. 지금 구우려고 했어요. 내가 사장이지 왜 네 어머님이야? 니들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죄송합니다, 사장님. 얼른 고기나 구워. 라며 식당 사장이 그 여자를 독촉했고 도련님 전 여친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신경이 쓰였던 모양으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고기를 다 굽고 그 여자가 자리를 이동하자 사장이 다시 다가와 고기를 꼼꼼히 확인하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고기를 다 태웠네. 아무튼 하는 집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희가 이 집 며느리인가 봅니다.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한 채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며느리라니요? 아닙니다. 사실 저번 달까지 우리 아들이랑 사귀던 사이인데 보통 속물이 아니었던지 우리 아들이 학을 떼고 그만 만나자고 했다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식당 말고도 가맹점 준 곳이
몇 군데 더 있는데 우리가 돈 좀 있는 걸 아는 건지 매일같이 찾아와서 울며불며 매달리지 뭡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우리도 귀찮아 죽겠다니까요. 저렇게 지극정성이면 혹시 아드님이 마음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어제도 여기 못 오게 하라고 난리를 치고 갔거든요. 근데 저도 참 난감한 게 무릎까지 꿇고 막 빌어대고 그러니 손님들 눈도 있고 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저런다고 사람 마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참 바보 같은 거죠. 그렇잖아도 내일부터는 단호하게 말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려고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 안 되면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손님한테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라며 사장님이 급히 사과를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괜찮다며 사장님을 위로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멀쩡한 집에서 그런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니? 아무리 봐도 나사가 하나 빠진 게 분명하다니까. 참 사람한테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니만 거기서 개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래서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